자, 정치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그럼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자, 차기 대선 주자는 누가 가장 인기가 있을까죠? 자, 정관성 논술위원,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예. 큰 흐름에는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조사 방식, 시기 이런 건 앞서 말씀드린 고지해드린 바와 똑같고요. 일단 한국갤럽 조사 보시면은 정치지도 선호 이재명 대표가 한 34%, 그러니까 거의 한 35%에서 이렇게 앞뒤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권 주자들은 김문수 장관이 약간 앞서 있죠. 앞서 있는 상태에서 그 뒤를 갖다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시장까지가 이제 이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데 다 합치면 대충 한 30% 안팎 그 정도의 이 지지율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당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수렴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앞서 MBS 조사를 봤을 때 그 정당 후보를 대상으로 한번 그 여론조사를 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 이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때 민주당 후보 37, 국민의힘 후보 34,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없다가 아까 19%였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는 모름 그다음에 무응답, 없다 이거 다 합쳐서 한 30% 정도 됩니다. MBS나 한국갤럽이나 공이 똑같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앞서서 없다라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도 국민의힘 후보도 찍기 싫고 없다라는 후보는 계엄 전후로 얘기를 하자면 윤 대통령도 마땅치 않고 이재명 대표도 싫고 이런 아마 이 국민 여론층일 겁니다. 한 10% 정도는 아마도 모름 내지는 무응답은 투표를 아예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국민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결국 이 19%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 부분이 향후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은 결국은 이들의 표가 이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장경태 의원님,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만. 자, 중도층, 그 무당층이 또 비율이 높아서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조기 대선 열린다 하더라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거죠. 당연히 정말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국민들께 더 낮은 자세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은 아마 모든 후보들이 다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여러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 이 보수 후보들이 그 정당 지지율을 그대로 못 흡수하고 있는 부분들은 눈에 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각 후보들의 모든 지지율을 합친 숫자보다 정당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지층 결집에 있지만 보수 지지층이 마음을 주고 있는 후보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에 반해서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좀 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이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이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단합되어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찌됐건 양쪽 이 양 지지층이 다 저는 막판 가서는 다 결집할 것이라 보고요. 아주 큰 차로 압승하거나 이러기는 쉽지는 않고 마지막 끝까지 정말 공명 선거를 해야 하고 나서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님, 국민의힘은 지금 조기 대선 얘기를 아예 꺼내지 않는 게 불문율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각 후보별로 지금도 활발히 움직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당 입장에서 굉장히 딜레마잖아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 지금 정무만 정지돼 있을 뿐이고 지금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이잖아요. 있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대선을 준비한다, 여기에서 대선 플랜을 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희망하는 후보군에서는 물밑 좀 작업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기 아까 이 그래픽에서 나왔듯이 37대 34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무당층이 19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됐든 간에 후보가 되면은 똑같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데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올리느냐가 이게 문제인데 우리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 전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의 지금 34, 37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한번 가상을 해서 여론조사를 해보고 지금 보고 우리가 관전평을 하지만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막상 대선에 돌입하게 되면은 똑같은 베이스에서 똑같이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누가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누가 중도층을 많이 끌어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관전을 해야 되지. 네. 지금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의 흐름을 본다는 그거에 불과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여당 주자가 있습니다. 뭐 차이는 아직 많이 납니다만 바로 김문수 노동장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대선 후보 청문회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조차도 김문수라는 사람은 동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 잘못된 것도 많죠. 대한민국에서 그런 어떤 제도 하에서 동의가 안 되면은 뭐 대한민국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를 고쳐 나가야지 왜 떠나라 그러십니까? 국민의 투표로 뽑힌 왜 대통령은 그럽니까? 불법 계엄을 통해서 불법인지 아닌지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의원님이 판사입니까? 태도지 오늘 이 않겠습니까? 회의 주제하고 관련된 내용을 해야지.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 질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환경노동위원회 오래 했습니다만 이렇게 질문하는 건 저는 못 봤어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금 무슨 이 계엄 뭐 특검을 합니까? 네, 저 장경태 의원님, 이 환노위가 어제 열린 이유는 MBC 고 오요한나 기상캐스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는데, 자, 김문수 장관이 출석했다는 이유로 김문수 장관에 대한 청문회처럼 변했어요. 오히려 민주당이 김문수 장관을 때려서 더 키워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군요. 뭐 일단 김문수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이 대정부 질문 또 긴급 현안 질문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이 일어나서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과 인사를 국민께 드렸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행위들은 민주당을 위한 행위도 아니고요. 오직 국민을 위한 행위라고 봐야 될 텐데 그때 다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서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이 다 이 사과 인사를 할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도 않았던 사람이 최소한 국민에 대한 이해를 지킨다면 일어나기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일어나지조차 않았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작용을 해서 여러 극우 지지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면서 지금 여권의 지지율 1위인 것 같고요. 여러 환노위의 긴급 현안 질의 과정에서는 당연히 장관으로서의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 또 해당 노동법이나 관련 법률에 수호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부디 고인에 대한 여러 억울한 누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해결돼야 되는 것과 더불어 김문수 장관이 그러면 이 국회가 여러 이 법적 집행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의지와 어떤 개선책 등을 확인하는 자리일 텐데 과연 김문수 장관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님, 예. 얼마 전에 김문수 장관이 기조연설한다는 이유로 토론회에 여당 의원 58명이 갔다는 보도가 크게 났었습니다. 예. 김 의원께서 가셨었나요, 거기? 58명이 가고 저는 갔죠. 예. 58명이 가고 뭐 70명이 가고 그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인데요. 아, 58 명이. 그거는 예. 뭐 저기 우리가 토론회 하면은 우리 장경태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은 가서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없고 예. 이제 저는 우리 박예철 의원님과 더불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오히려 김문수 의원님을 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키워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문수 우리 장관님은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오랫동안 저하고도 이제 잘 친하고 이러는데 그날 아까도 지적하셨죠 우리 장 의원님께서 그때 서영교 의원님인가요? 네. 서영교 의원님이 그것도 한 번 정도 했으면은 다 일어나서 할 수 있었어요. 3번, 4번씩 총리하고 전 국민의원들 해놓고 이렇게 사과를 시키고 하는 것은 조금 도에 지나쳤다 이렇게 보고 김문수 장관도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도 해봤고 도지사도 해봤고 노동운동도 해봤고 민주화 운동도 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소신껏 대답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예, 그렇지. 계속해서 김문수 장관한테 저렇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저런 식으로 가면은 계속 더 아마 반감을 사가지고 더 세게 이야기할걸요. 그래서 적당선에서 네. 좀 이야기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하는데 박해철 의원님이 저렇게 하니까 뭐 더 김문수 장관만 띄워주는 거 꼴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홍준표 대구시장 사이에 지질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홍준표 시장은 엊그제 뉴스브리핑에 나와서 명 씨와 관련이 없다. 이 황금폰에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했는데 이번에는 또 명태균 씨 측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 황금폰에 수만 건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 내 이름 나오는지 안 봐요. 네. 내 목소리 나오는지. 거기 카톡에 단 한 줄이라도 있는지. 이 명태균이 그 황금폰에 전현직 의원이 140명 나왔다고 합니다. 예? 140명이요? 예, 네. 보도를 그렇죠, 봤어요. 그렇죠. 예, 140명. 명태균은 자기가 한 번 전화한 사람은 지사다예요. 과대망상증이야. 네. 허풍 세고 거짓말 잘하고. 네. 그래서 야, 이 국민들이 또 계속 저래 현혹되고 속는구나. 그래 내 요즘 느끼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홍 시장님과 그럼 명태균 씨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관련이 없는 걸로 넘어가는 게 관련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안 보라고. 그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그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셨던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객관적 증거들이 더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 홍준표 시장님이랑 오세훈 시장님은 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실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황금폰에 그 황금폰에. 대화를 나누신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대화를 나눴다? 그러니까 카톡입니까 아니면 전화입니까? 카톡을 나눈 내용도 카톡이 있다? 존재하고요. 예, 저희가 일단은 시기가 되면 국민께 예. 이거 알려드릴 시간이 언젠간 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홍준표 시장 본인이 명태균 씨에게 직접 얘기한 카톡 내용이 맞습니까? 일단은 그 관련된 메시지 당사자가 예. 예, 홍 시장님이셨기 때문에 예. 거기 홍준표 이렇게 찍혀 있어 이름이 카톡 예. 프로필에. 예, 일단 23년 중순경으로만 일단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정화순 논술위원, 이 명태균 씨 변호인의 이야기, 이 주장은 아마 엊그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기 나와서 한 얘기에 대한 반박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 홍준표 시장이 18일 날에는 그러니까 딱 한 번 뭐 전화 통화 해가지고 뭐 그럼 잘해봐라 뭐 네. 그런 식으로 뭐 거들러 못 걸리기에 더러워서 잘하라고 한마디 건넨 이게 명태균 씨와의 통화의 전부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어제 뉴스브리핑 나와서도 뭐 그 명태균 씨의 소위 황금폰에 내 이름이 한 번이라도 나오나 봐라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근데 지금 그 명태균 씨 변호사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객관적 증거가 있다. 그리고 그게 카톡이고 카톡 프로필에 홍준표라는 이름이 나온다. 2023년에 오갔던 메시지다. 네. 근데 요게 언제 이 말하자면 공개될지는 아직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이전에 명태균 씨가 얘기한 그 돼지는 잔칫날에 잡겠다라는 이 말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 정국이 들어서면 홍 시장, 그다음 오세훈 시장 뭐 전부 다 이 국민의힘의 그 어떤 여권 주자가 될 텐데 그 시점에 맞춰서 황금폰이라는 걸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서 이게 누구나 봐도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객관적인 증거라면 네. 이거는 향후 대선 전국에 큰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명태균 씨의 주장은 그냥 주장일 뿐이고 이게 사실인지 허풍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점 명확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화담 여러분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정화석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